천리마 민방위 자유조선의 태동 A전선 제목으로 방송합니다. 천리마 민방위 즉 자유조선에서 이 좀 긴급하게 협조문을 그분들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To the members of Korean and foreign press, 모든 언론인들께, 이게 영문과 한글이 같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꼭 같이 씁니다. 지난 2년 동안 한국 언론과 세계 각국의 언론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과 문의를 보내왔습니다. 이 모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본 단체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는 시점에서 중요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언론인들께서는 우리 단체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자유로운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자원이나 대인관계, 기술력의 이해 혹은 이동의 자유의 등을 활용하시겠지만 이는 북한 정권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우리 단체 구성원의 정체를 파악하게 되더라도 신원에 대한 비밀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신원에 대해서는 일체 말하지 말아달라. 즉 신원을 알게 되더라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요청입니다. 북한 정권은 정권의 통치에 대한 국민의 표현 또는 도전의 자유를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권의 독점적 권력을 반대하거나 이에 도전하는 자들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암살과 테러의 대상이 되며 북한 정권은 대량 살상무기의 사용도 거리지 않습니다. 반인도적 범죄를 이미 저질렀고 계속해서 수없이 저지르고 있는 정권의 암살단들이 본 단체 구성원이나 그들의 가족을 위협하거나 해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한 명 신원이라도 밝혀지면 다른 구성원의 신원이 노출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위협받는 구성원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모양이에요. 동포와 친인척 중에서는 정권의 손에 목숨을 잃은 불운한 이들도 많습니다. 수용소에 남아있는 이들은 가족 중 반체제 인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북한에서 구금된 외국인들의 신상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많습니다. 이로 인하여 억류당한 자들의 석방이 더욱 어려워졌고 처벌도 가중되었습니다. 김한솔과 그의 가족이 명백히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그들의 은신처에 대한 난무한 추측 역시 위험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국경 밖에서도 암살을 서슴지 않습니다. 본단체가 상대하는 정권이 얼마나 무자비한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북한 정권은 기자들을 정치적 인질로 삼고 북한 내에서는 독립적인 언론을 허용하지 않으며 국제 규범을 전혀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현 정권과 벌이는 현 싸움은 같은 입지에서 벌이는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소수의 혁명 조직이 목숨을 걸고 대항하는 전체주의적인 그 정권은 수용소를 운영하며 인민을 노예로 부리고 모든 반대 세력과 그 가족을 수시로 살인하는 정권입니다. 언론의 자유가 강력히 보장되는 새 북조선이 올 날을 기대하며 언론과 긍정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언론과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조국의 광복을 위한 노력과 여러분의 양해에 감사드립니다. 즉, 지금 신변, 특히 인적 사항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좀 도와달라. 제가 지금 보도하게 될 내용도 사실은 신변 또는 인적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해서는 저도 옛날 그 전 세대 거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지금 현재의 세대 것에 대해서는 일체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것이 그분들을 돕는 길이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자유조선, 천리마 민방위에 대한 보도, 분석, 논평 등을 할 때 그분들의 신원에 관한 보도는 일체 거론하지 않는 선에서 지혜롭게 협조하고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유조선은 이 G비자라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자유조선 임시정부 20만 개의 비자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20만 개는 무기명으로 발행합니다. 이 비자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G비자라는 자체가 이 비자가 권위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유엔에 관계된다든지 또는 각국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만
발행하는 미국의 비자가 G비자입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런 경우는 G비자가 뭐냐면은 의료 방문 등 기타 항목이고 G비자가요. 한국에서는. 중국의 G비자는 가족 친척 방문 비자입니다. 여기서 G비자를 한다는 이야기는 외교관급의 어떤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목적으로 G비자를 발급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G비자는 미국 국무부에서만 발행합니다. 그렇다면 이 자유조선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G비자 이거는 다 공개된 거니까 이야기해도 됩니다. 제가 이분들이 비밀을 파헤치고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발행하는 비자, 그 비자는 블록체인 비자라고 자신들이 밝혀놓았습니다. 블록체인 기술 기반은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발행하는 사람도 보안이 유지되고 받는 사람 또한 보안이 유지됩니다. 나중에 북한이 해방되고 자유조선, 즉 자유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하여 독립하는 북한이 만약에 건립되면 이 비자를 가지고 가면 외교관급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비자의 발급 조건은 블록체인, 암호화폐, 이더리움 등인 것 같은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은 너무 비쌉니다. 이더리움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블록체인 G 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비자를 하나 구입을 한다든지 하게 되려면은 뭐 암호화폐, 이더리움 또는 뭐 이런 걸 좀 기부를 해야 되겠죠. 기부 안 해도 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20만 장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유조선인이 천리만 민방인이 하는 그런 운동의 전신, 즉 제3국 망명 반 북한 반 김정은 김정일 조직이 A 전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실명 또한 많은 분이 아실 것 같지만 그래도 A 전선이 무슨 일을 했고 이 A 전선의 역할을 어떻게 이 A 전선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보면 대충 천리만 민방이나 자유조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호감 또는 호의적인 어떤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진짜 목숨 거는 전선입니다. 지금부터 모든 단체명과 개인 이름은 모두 영문 이니셜로 처리하고 김씨는 K, 이씨는 L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ABCD 순으로 그 이니셜은 알파벳 순으로 무작위로 부여합니다. 그래야 이 실명이 보호되고 특히 이분들 중에서 지금 제가 밝히는 사람들은 제가 이야기하는 A라고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분은 현재 초고령이거나 생존이지 않은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만 밝힙니다. 뿌리가 언제냐면 1992년 B, C, D, E 등이 A 전선이라는 것을 결성합니다. B는 남로당 출신으로 박헌영의 척걸입니다. 6.25 전쟁 때 북한으로 넘어가 요직을 맡았으나 1953년 남로당 계열 숙청 때 박헌영 일당으로 분류됐다가 사형 집행 대기 중에 1956년도에 석방돼 가지고 일본 도쿄로 망명해서 일본 도쿄에 정착했습니다. C는 소련 주재 북한 대사로 일하다가 1957년 소련에 망명했습니다. 휴전 회담할 때 남북 6.25 휴전 회담할 때 북한 측 대표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은 다 작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B나 C 이렇게 호칭할 수 있습니다. 이들 외에 E 전 북한 군관학교 부교장, F 전 노동당 조직위원회 위원, G 소련군 출신, H 전 북한 문화성 부상, I 전 북한군 장성 등 제3국의 망명한 인사들이 망명 정부를 구성해서 북한 정권을 타도하려고 만든 조직이 A전선입니다. 이 사람들 진짜로 죽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목숨 많이 걸었습니다. A전선은 한때 한국 국가안전기획부, 지금 국정원이죠. 미국 CIA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제3국의 망명한 북한 인사들은 J씨를 매개로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와도 연결됐습니다.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는 망명정부를 세운 뒤 김정일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망명정부가 쓰면 첫 번째 목표가 그런 겁니다. 망명정부가 곧 지금 설립된 임시정부, 자유조선 이런 건데 황정엽 씨가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일을 제거하고 망명정부 인사들이 북한에 들어가 정권을 잡은 후에 남북 통일을 추진한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일을 해버렸습니다.
김정일이 버들버들 떨 정도로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A 전선 상층부를 구성한 인사는 대략 20명 정도 됩니다. 관계자 전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층부는 한 20명, 각국에 수백 또는 수천 명씩 있습니다. 광복전 소련에 있다가 북한으로 들어간 사람이 500명쯤 되는데 북한이 공화국을 세울 때 주축이 된 사람들이다. 소련이 지시한 대로 스탈린주의 북한을 만든 장본인들입니다. 북한에 들어가서도 소련 국적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은 소련계 숙청, 소련계도 다 죽여버렸죠. 숙청 때 죽지 않고 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련으로 돌아가서 이 A전선을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1957년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반 김일성 시위는 소련으로 망명한 인사들과 북조선 유학생들이 힘을 합쳐 일으킨 것입니다. 이때 소련 주재 북한 대사이던 C는 H와 함께 1992년 결성된 A전선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C는 1956년 이른바 8월 종파 사건 때 소련의 도움을 받아 김일성을 수상 자리에서 제거하려다가 실패한 인물입니다. K는 안기부, B는 CIA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지원을 실제로 받았습니다. B는 박정희 대통령과도 수차례 만났으며 2005년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LC는 옛 소련 동그라미 공화국에서 결성된 A전선 000 동지회의 책임자였습니다. K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A전선 공공지부장을 알았습니다. 한국에 들어와 정착한 유일한 A전선 인사다. 지금은 많습니다. A전선은 그 기반이 중국이 아닙니다. 소련입니다. 모스크바, 하바롭스크 등을 비롯해서 옛 소련 및 자치공화국의 하부 조직을 두었습니다. A전선 지도부가 60, 70대일 때 40대들이 현장에서 활약한 것입니다. 지금 그때 활약했던 40대 현장 요원들도 지금은 60대 이상으로 많이 늙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지만 세대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이 세대교체 후에 다른 또 조직이 탄생하게 됩니다. LC에 따르면 A전선의 소련 내 맹원은 400여 명에 달했습니다. LC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조직은 이래 안 하고 맹원이라고 불러요. 맹원이 북중국을 중심으로 중국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탈북자들을 흡수해서 맹원으로 삼은 겁니다. 현재도 활동 중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되겠죠. LC가 이끌던 000 동지에는 공공명이 없고 대학을 졸업한 북한의 엘리트 중심으로 조직이 이루어졌습니다. 북한 식량난이 있기 전에 소련에 망명한 이들이 조직을 만들어 젊은 탈북자들을 추가로 영입한 겁니다. 식량난 이후 생계형 탈북이 많이 늘어난 것과는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이후 A전선 원로들은 사망했거나 고령입니다. 40대에서 현장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탈북자들을 흡수해서 이 A전선의 명맥을 이어갑니다. 2세대가 등장합니다. A전선의 일부는 기업 형태로 조직을 관리했습니다. 증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돈을 벌어야 할 수 있다. 사람이 죽으면 위로금을 보내줘야 하고 가족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 그 남은 유가족들 생활을 책임져야 했죠. 2004년 용천역 폭발 사고 때 맹원 8명이 죽었다. 이 증언을 볼 때 이건 무슨 겁니다. 북한 안에 맹원이 용천역에만 8명이 있었다면 북한 전역에는 얼마나 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이 맹원들이. 즉, 이 용천역 폭발 사고가 어느 정도의 폭발력이냐 하면은 거의 하여튼 1위역 폭발 사고 정도 준하는 저기 500m 안에 원심 500m 안에는 완전히 다 없어져버리고 아무것도 없고 폭발 원점은 이렇게 날아가 버렸고 이렇게 도시 하나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4km까지 확 다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김정일이가 중국 갔다가 돌아오는 시점에서 탁 터졌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이는 이것이 자신을 암살하려는 음모다 해가지고 이 근처를 쑥대밭을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김용삼 철도장은 숙청됐습니다. 아마 죽었겠죠. 그 당시 A전선의 중심은 러시아와 옛 소련 공화국 망명자들이다. K선생이 주도했다. K선생이 모스크바로 오라고 연락이 왔다. 지역을 맡을 사람 3명 정도를 추천해 달라고 했는데 내가 선출됐다.
40대 초반으로 피가 끓었을 때다. 별도의 조직을 만들어 A전선에 들어오는 것이었다. A선생의 목표는 임시정부가 건설되고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활동 경력에 K선생이 끼친 영향은 많지 않다. 활동 자금을 지원한 것도 많지 않다. 세 발의 피다. 정은 C선생의 딸들이 소련에서 어렵게 살았다. 우리가 잘 나갈 때 잘 나갔다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상층부에서 도와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조직의 상층부는 무시했다. 상층부는 1994년 김일성이 죽었을 때 북한이 붕괴 직전이라고 봤다. 그때 확 밀어붙였어야 하는 건데 안타깝다.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까 제가 ABCD 막 읊었던 사람들, 그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지금 이제 살아계신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DK 등은 김일성, 김정일 정권에 반대했을 뿐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게 지금 신세대, 그러니까 다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긴 요인입니다. K 선생은 국가적인 공급 체계는 옳았다, 좋았다 라고 말했다. 이 이야기는 즉 사회주의자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얘기죠. 사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그 대목에서 젊은 사람들과 생각이 달랐다. 노선에서 차이가 생겼다. 우리는 사람이 태어나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다. 철학적인 것을 떠나 자유롭게 제대로 살아보자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꽉 막힌 시스템에서 산 우리가 지향한 것은 자유였다. 자, 만약에 그분들이 그 당시에 정권을 인수했으면 북한은 지금도 사회주의입니다. 그런데 이분들과 갈등을 그 당시에 일으켰어요. 즉 세대 갈등이 일어나면서 자유를 갈망하는 젊은이들이 이 구세대들이 자연스럽게 연세가 많아져서 물러나면서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사회주의자가 아닙니다. 조직은 어떻게 구성되나? 대학 졸업생 아니면 받지를 않았다. 000 동지에서 대학 안 나온 사람은 딱 2사람뿐이었다. 일본에도 조직이 있나? 일본에서도 주문이 왔다. 교황청에 도움을 요청한 사실이 있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바티칸에 호소했다. 그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인권밖에 없다. 북한 인권 백서를 만든 게 우리가 처음이다. 러시아는 정교도다. 옐친이 집권할 때 우리는 북한 타도운동 한다고 다 러시아 정교에 들어갔다. 친북 고려인 조직이 또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 안에. 러시아에서는 참 고려인 그러죠. 까레이스키 그러죠. 까레이스키. 러시아에서 가장 센 친북 조직으로 아소크가 있었다. 아소크가 우리 정보를 빼내 북한 쪽에 전달한 적도 있었다.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하던 맹운이 체포되기도 했다. 러시아의 관계는 어땠는가? 체첸에 간 이들 중 2명이 죽었다. 고려인에게 참전을 권유했는데 고려인들이 꺼렸다. 체첸에 가면 거주권을 보장하고 러시아에서 살게 해준다고 했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체첸 전쟁에 참여한 거다. 1, 2기 2번에 나눠 체첸에 보냈다. 러시아는 체첸에서 죽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았다. 목숨 바쳐 죽은 사람들의 돈을 떼먹은 것이다. 우리는 뜨겁게 치열하게 살았다. 죽기도 하고 처단도 하고. 이중첩자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복받친 목소리로 이렇게 덧붙였다. 북한 놈들이 잡혀서 왔는데 우리 내부에 간첩이 있었다고. 대사관에 연락하고 그런 놈이 있었단 말이야. 내부 고발자는 김책 공대 출신이었어. 우리 애들이 때려 죽였어. 우리 상해 임시정부 시절에도요. 판결을 하면은 2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훈방 아니면 사형. 가둬둘 감옥이 없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처단하는 방식도 상해 임시정부랑 같았습니다. A 전선에서도. 이 A 전선에서 처단하는 방식은 훈방이거나 사형이거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려 죽여버렸습니다. 중국 쪽 조직은 어땠는가? A 전선이 북중국에 많다. 조직할 때 나는 반대했다. 중국을 통하면 정보가 샌다고 봤다. 진짜로 샜는지 안 됐는지 안 샜는지 정은 나옵니다. 김정일이 용천 폭발 사건 때 노선을 다른 노선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기하던 우리 인원들이 죽었다. 굉장히 오래 준비했는데 암살 시도 소식을 들은 김정일이 용천을 다 날려버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안다. 즉 절대로 셀 리 없는 정보가 샜다면 중국 쪽에서 샜다고 이 사람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불신이 아주 큽니다.
북한 노동당 간부를 미국에 망명시키는 일도 했다. 공공쪽 라인에서 돈이 나왔다. 북한 노동당 인사를 미국으로 보내는 일을 했다. 한국 언론에 김정일 통치자금 40억 달러라고 보도됐는데 우리가 미국으로 망명시킨 조선중앙은행 고위 인사의 발언을 서방 언론이 보도한 게 시초다. 북한이 어려울 때 김정일 일가가 보관했던 수십억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악기가, 이 바이올린입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중국의 악기 팔러 중국에 나온 조직 지도부 인사도 우리가 미국에 보냈다. 몇 명이나 보냈나? 우리가 한 게 20명 넘는다. 정치 관료, 학자, 과학자, 실제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 여기서 우리가 한 것만 이렇게 보면 우리 말고도 다른 조직이 또 많이 있다는 거죠. 미국에서는 사람 함부로 안 받습니다. 탈북자라고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나중에 북한 하늘을 꾸릴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받는 겁니다. 미국은 탈북자라고 해서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만 받아줍니다. 주로 고위층이거나 엘리트거나. 자, 지금 고위층이나 엘리트는 주로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에 있습니다. 즉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미국이거든요. 북한 애들이 다른 나라, 유럽 같은 데는 앞마당이고요. 그건 아무나 쏴지고 다니는 그런 앞마당이고, 미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애들이.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서 총질하다가 잘못 걸리면 걔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또 미국은 정보가 밝아서 들어오는 그 단계에서 바로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북한의 고위층 인사, 우리 남한도 안전하다고 오는데 이한영 씨 왔다가 간첩초롱에 맞아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미국으로 많이 갔고요. 남한에도 물론 많이 와 계십니다. 지금 천리마 민방위와 자유조선은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늘이 그분들을 보살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자유조선 천리마 민방위가 A전선과 관계 있는지 없는지 알 수도 없지만 안다고 해도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 안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A전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신동아에 보도됐던 자료를 제가 재구성하고 다른 데 있는 것 좀 가져와서 재구성하고 제가 아는 것에서 정말로 기밀이 될 만한 사항, 제가 어느 분으로부터 정보를 좀 받는다고 그랬죠. 그런 구체적인 정보는 다 뺐습니다. 왜냐?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고 그들은 공개적으로 신변에 관해서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탈북자들요, 특히 자유세계를 맛본 엘리트들의 한결같은 소망은 북조선의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할 임시정부를 꾸리는 겁니다. 즉, 이 임시정부가 언젠가는 북한에 들어가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고 판단하고 온 것입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제 북한을 탈출한 고위 간부 엘리트들의 한결된 소망입니다. 밑에 하부 좀 낮은 계급에서는 도로 북한에 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직업 구하기도 힘들고, 북한도 굶어 죽지만 않으면 막 그 사람 사는 데니까 하고 도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나 엘리트거나 지도층이거나 주요 간부들은 never 그런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자유민주주의를 한번 맛보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꿈꾸게 되는 게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설립하는 겁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을 때 1세대들, 지금 다 돌아가신 분들, 돌아가셨거나 고령이신 분들, 살아계신다고 해도 뭐 아주 초고령이신 분들,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은 사회주의였습니다. 북한 바깥에 있으면서도 사회주의였습니다. 그런데 젊은 계층하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 당시 40대 젊은 계층들이 지금은 60대, 70대, 80대 됐겠죠? 60대, 70대는 됐겠네요.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자유민주주의인 겁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세대 교체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40, 50대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이 아주 강하게 들어있는 사람들일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임시정부가 지금 탄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없는 박수와 격려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북한의 민주화에 역행하고 북한의 민주화에 역행하고 김정은 정권의 연장에 도움을 주는 자들은 추상 같은 하늘의 징벌이 따를 것을 믿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특히 구독하기 후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